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오전장의 흐름은 괜찮았었지만 오후장이 되면서 계속 힘이 빠지면서 결국은 종가가 거의 최저가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파란불은 아니었고요. 또 코스닥을 보면 반대로 코스닥은 1% 가까운 낙폭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은 두 종목이 모두 나뉘었고, 반대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금융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고려아연도 좋았지만 이 종목은 패스해야 되겠죠. 또 현대모비스도 좋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별다른 특징적인 종목은 보이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1, 2% 근처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이틀 동안 거의 1조 원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3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종가상으로 20만원을 돌파했고, 또 외국인은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삼성전자와 달리 5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연기금에서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또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금융주들, KB금융은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고, 오늘은 외국인의 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3.3%의 상승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KB금융, SK하이닉스, 한국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 신한지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하나금융지주, 현대모비스, 고려아연, 하이닉스, SK스퀘어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의 테슬라의 효과 때문인지 미국 증시는 전날의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0.7%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죠. 반면에 다우지수만 조금은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0.5%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었다면 그 흐름에 대한 연속성은 없었고요. 다행히도 무난하게 시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반대로 일본 시장은 1%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 증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흐름이 괜찮네요. 자, 우선은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인데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은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전장의 흐름을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최근 시장만큼은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제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오전장에는 전날 미국 시장에 테슬라의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또 반도체 관련주, 하이닉스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시장이 많이 반납을 했고, 오후장에도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을 보면 우선 전반적으로 금융주들, 자, 오늘은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많이 잡혀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금융주가 오전장에도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또 오후장까지도 힘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주들의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특히 금융주 내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 KB금융은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실적보다는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 그게 훨씬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KB금융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밸류업 방안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주주 환원율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발표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을 할 것이고, 또 금융주 말고 최근에 현대모비스의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물론 현대모비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적보다 좋았던 것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밸류업 기대감이 있습니다. 앞서 현대차에 이어 주주 환원율을 대폭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그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전반적으로 핵심이 되었던 것은 주주 친환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 대표적으로 금융주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는 최근에 현대모비스, 이런 업종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밸류업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이 있죠. 최근에 굉장히 추세가 좋고,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금융주 내에서는 신한지주는 최근에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물론 시장 대비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KB금융 쪽은 한 달 내내 시장이 좋았었죠.
그래서 어쩌면 최근에 실적 발표 공시와 함께 다음 주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메이저 수급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재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2차 상승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점점 떨어질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업종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부분보다는 기업들의 밸류업 방안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한 밸런스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오전장의 흐름이 좋았었던 SK하이닉스, 지금은 1.6%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오전장에 비해서는 조금은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해드렸듯이 지금의 추세는 약 11선을 올라타고 나서 그 위에서 계속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박스권이죠. 그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어떤 부정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박스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실적적인 부분은 저번에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 여전히 내년 시장까지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또 새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로 1조 원가량의 AI 칩을 공급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고, 어찌 본다면 조금은 새로운 재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하이닉스와 연관되었던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자율주행, 전기차, 대표적인 차량용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새로운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고, 물론 지금 하이닉스의 주포는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다음 주는 어쩌면 박스권을 돌파할 수도 있는 가능성과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연결을 지어서 테슬라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테슬라가 무려 22% 급등이 나왔고, 이 상승폭은 지난 2013년 이후로 하루 상승폭의 최고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시총이 무려 183조 원이 증가했고, 183조 원이라는 것은 지금 국내 SK하이닉스의 시총보다 높거든요. 그럼 단순히 어제 늘어났던 시총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엄청난 시총 증가가 있었고, 그리고는 2차원지 관련주를 보더라도 약간은 하이닉스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보다는 조금은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2차원지 관련주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련주의 흐름은 괜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기업들 간에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또 다양한 2차원지 관련주가 있다고 해도 이 생태계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기업이라면 여전히 2차원지는 흐름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I, 이쪽은 확연하게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TSMC라든지 또 SK하이닉스, 하나의 생태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2차원지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같은 생태계 내에 들어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지금 이게 주봉상의 차트예요. 물론 오늘도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제가 6만원 안에서는 PBR이 1.0으로 수렴하고 있고, 과거의 수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당장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시간을 부여했을 때는 PBR이 1.0 근처였을 때는 높은 확률로 저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봉상의 차트를 보더라도 지난 22년 하반기에 그때 저점을 찍었던 위치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어찌 본다면 주봉상 쌍바닥을 형성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기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은 없지만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을 한다는 것은 좋은 재료만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다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호재가 없어도 주가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BR상의 저점을 형성했고, 또 주봉상의 쌍바닥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기업에 대한 시각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해도 지난 22년 당시에는 적자를 봤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실적은 찍히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11월 하반기라든지 또 12월쯤이 되었을 때는 어쩌면 HBM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빠른 반등을 한 번쯤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고 싶다면 외국인의 수급을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2년 하반기에도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것이 아마 10월 초였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꾸준히 이어졌다면 10월 초부터는 하루에 1000억 이상의 순매수도 찍히기 시작했고, 또 이게 뭐 3일, 4일 연속성을 띄웠다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위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분명히 저점권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위치를 잡고 싶다면 첫 번째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언제 들어오는지 그 점을 살펴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단순히 매수세에 그치지 않고 연속성을 띄는지,
그 연속성은 최소한 3일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매수 규모가 최소한 1000억 이상은 돼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오히려 단기간에 크게 급락이 나왔던 만큼 분명히 HBM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온다면 또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연속성, 또 수급이 1000억 이상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도 코스피가 그렇게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8월과 9월처럼 또 큰 폭으로 빠지는 시장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지난달보다 줄었다고 할 수가 있는 만큼 그 변동성이 줄어든 시점에서 다음 주는 시장이 상승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